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기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유명한 문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에 나오는 첫 문장이죠. 매우 흔히 들어보셨을 문장입니다. Happy families are all alike. Every unhappy family is unhappy in its own way.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기사에서는 유명한 문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문장이 어떻게 경제랑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투자 지식 같은 걸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물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영상으로 접하는 게 되게 편한 부분도 있잖아요. 운동하면서 듣기도 좋고 출퇴근하면서 보기도 부담이 없고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에서는 관련해서 되게 재미있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투자 유튜브에서 나오는 투자 조언들에도 국적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투자 이야기여도 나라마다 완전히 다른 조언을 한다는 거죠. 제목 먼저 보여드릴게요. What investment gurus get wrong. 투자 구루들이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흔히 투자 구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설적인 투자 성과를 기록하거나 시장을 통찰하는 철학을 제시해 전 세계 투자자의 스승 역할을 하는 거물들을 주로 구루라고 말합니다. 워런 버핏과 같은 스타 투자자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투자 대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이 조금 알쏭달쏭해지네요. 이어서 부제를 볼게요. To see a country's financial follies, look to its celebrity advisors. 한 국가의 금융적 어리석음을 보려면 그 나라의 유명인 자문가들을 살펴보라. 기사는 총 4개의 나라를 예시로 소개합니다. 미국, 영국, 인도, 그리고 한국이요. 기사의 초반 부분에 바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They may not know it, but they hold up a mirror to their country's financial woes, resisting audience advices or are accidentally reinforcing them. 그들 자신은 모를지라도 그들은 대중의 악덕에 저항하거나 본의 아니게 이를 강화하면서 자국의 금융 관습을 비추는 거울을 들고 있는 셈이다. 사실 핀플루언서, 즉 금융 인플루언서가 등장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들이 등장하면서 재정적 조언에 대한 접근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재정적 조언이라는 건 오직 고액의 보수를 받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오로지 보유층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같은 거였죠. 하지만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러한 재정적 조언이 넘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라디오 방송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정보가 양산되고 있죠. 이 기사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앞에서 소개드린 문장을 활용하여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유명 투자 자문가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회의 금융 문화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사는 미국의 대표 투자 그루로 유명한 팟캐스터인 66세의 데이브 램지를 소개합니다. 그는 주로 엄격하고 아버지 같은 스타일, 즉 기사에선 이를 a stern and fatherly style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가 주로 전하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비상금 마련, 합리적인 저축, 장기 주식 투자 등을 중심으로 주로 유행을 타지 않는 에버그린한 조언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에게 그가 특히 부채에 대해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상당히 청교도적인데요. 왜냐하면 어떤 부채든 빨리 갚아라 라고 주장하거든요. 고금리 소비자 부채면 조기에 상환하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심지어 어느 정도로 빚을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냐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마저도 빨리 상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은퇴자금이나 자녀 교육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 가지고 있는 게 2022년 이전에 확보한 저금리 주택 상환대출이어도 빨리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조금 낯선 이야기죠. 왜냐면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딱히 이득이 되는 조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미국은 상상 이상으로 과소비의 나라입니다. 경제가 좋아도 신용카드 빚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나라죠. 수치를 보면 2026년도 1분기 신용카드 대금의 13%가 90일 이상 연체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수치만 보면은 감이 잘 오지 않으니까요. 비교치를 가져오면요. 해당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즉 미국은 투자보다는 빚이 더 큰 문제인 사회입니다. 이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기사에서 소개한 건 마틴 루이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웹사이트인 머니 세이빙 엑스퍼트를 창립한 마틴 루이스가 주로 하는 이야기는요, 투자보다 절약입니다. 마트 할인, 공과금 절약, 은행 갈아타기, 바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절약 이야기요.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작은 돈을 아끼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재미있죠. 투자보다는 이러한 절약 이야기가 중심이라는 게요. 그도 그럴 것이 영국 사람들은 주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영국 가계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은 평균 13% 정도입니다. 미국은 44%이니 정말 낮은 수치죠. 실제 마틴 루이스 자체도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주식시장은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하는 것마저도 ISA를 한도를 채우는 것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영국은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돈은 잘 모으지만 돈을 불리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제가 주로 읽는 이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주간지거든요. 그래서인지 영국인들의 이런 특징에 대해서 살짝 첨언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No amount of the scrimping and saving will compensate Britain for missing out on the profound benefits of long-term compound returns. 아무리 구두쇠처럼 아끼고 저축하더라도 장기적인 복리 수익이 주는 엄청난 혜택을 놓친 것에 대해서 영국인들이 보상받을 길은 없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로 옵니다. 한국과 인도요. 어째서 한국과 인도를 같이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앞선 영국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국과 인도의 금융 유튜버들의 특징은 매일매일 종목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 인플루언서로 기사는 3프로TV를 소개합니다. 하루에 여러 개의 영상이 게재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뉴스를 다루고 자체 투자 세미나를 판매하기도 한다고 말이죠. 인도의 경우에는 라차나 파드케 라나데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무려 540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인데요. 신규 상장, 주식시장 섹터, 원자직 분석까지 다루며 구독자 전용 영상을 주로 이달의 추천 주식을 말해줍니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특징을 정리합니다. 한국과 인도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한다. 하지만 너무나 적극적으로 단기 매매를 한다. 어느 정도로 많이 하냐면요. 인도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주식 파생 상품을 거래한 사람의 수가 약 850만 명인데 이 수치는 8년 전 100만 명에 비하며 매우 급등한 수치라는 거죠. 여기에 인도 당국이 제공하는 연구를 곁들여서 보면 그 기간 대부분 동안 개인 투자자 10명 중 9명은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개미군단을 소개합니다.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개미군단이 주식 투자를 빌린 신용융자 잔고는 역대 최고치인 40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말이죠.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채널에서는 빚부터 갚으세요. 영국 채널에서는 돈부터 아끼세요. 한국 채널에서는요, 오늘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요? 인도 채널에서는 이번 IPO가 대박입니다. 이걸 토대로 사실을 보면 미국은 과소비, 영국은 투자 기피, 한국과 인도는 과도한 단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투자 조언은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금융 실수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했죠. 즉 건전한 재무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투자 원칙은 나라를 막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충분히 저축하고 불필요한 빚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마치 불행한 가정과 같이 금융 실패는 나라마다 모습이 다릅니다. 기사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rules of the sound finances are like Leo Tolstoy's Habs family alike everywhere. Financial sins are sinful in their own ways, and so it is with financial advice. 결국 이 기사를 보면서 투자 조언이라는 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라기보다 그 사회를 진단하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빚부터 갚으라라는 말이 가장 많이 팔리고 어떤 나라에선 돈을 아껴라가 가장 인기이며 또 어떤 나라에선 내일 오를 종목을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투자 조언은 그 사회가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투자 콘텐츠의 상당수는 오늘 무엇을 살까에 집중되어 있죠. 물론 시장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결국 부를 만드는 건 내일의 종목보다 오늘의 투자 습관이라는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좋은 투자자는 좋은 종목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오래 반복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일 쉽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기사를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